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이제 대체 휴일 쉴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대체 휴일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아직 진행 중이죠. 최저임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요. 이 밖에도 직장에서의 뭐 부당대우라든가 휴업 휴직 해고 또 휴업수당, 권고사직, 뭐 연차 휴가라든가 야근수당, 또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 또 산재보험 등 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체 휴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죠? 정부에서? 8월부터라기보다는 먼저 네. 어제 통과됐나요? 그 최저임금 관련한 죄송합니다. 네, 예. 대체 휴일. 예, 네. 그 대체휴일 법안이 되면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8월 15일 광복절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8월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네. 대체 법안이 뭐 올해 유난히 뭐 휴일이 다 그 네, 공휴일이 휴일하고 겹쳐가지고 네.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건지 네. 아니면 법안으로 아예 이제 마련이 법제가 된 겁니까? 예, 법안으로 공식적으로 된 거고요. 그럼 올해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정식 법안 본안에는 네. 2022년부터 내년부터 원칙적으로는 그 기존에 우리가 대체 휴일이 어린이날하고 설 추석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겹치면 맞아요. 다른 추석하고 날을 더 주는 연휴 거. 때만 그러니까 적용했었는데 요러한 형태의 대체 휴일 제도가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때는 네. 워낙 이제 공휴일들이 막 겹쳤던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겹친 부분들이 많아서 여론도 좀 그렇고 하니까 2022년 내년부터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 때 다만 올해 그 하반기에 대한 부분만은 조금 빨리 당겨서 하는 형태로 부칙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월 15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다 겹쳤죠 지금. 그래서 이 4일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 개정되고 부칙을 통해 가지고 그 토요일 일요일하고 겹쳤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 다 쉴 하루 수 더. 있는 거죠. 예, 네. 주는 그러면은 이 대체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2018년도에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2018년도 이전에는 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 근로자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쉬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딱 이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휴일과 네.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그리고 네. 법 말고 취업규칙이라든가 뭐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하는 약정휴일들은 뭐 달리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그 준용을 했었냐면 그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달력상에서 보면 빨간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그 규정에 있는 공휴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관공서에 적용되는 이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도 일반 사업장한테도 적용을 해라 강제적으로. 다만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엔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이제 빨간 날들을 다 쉬는 거고 그러니까 공공소 공휴일을 다 적용해라. 네. 300인 이상은. 예, 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올해부터는 그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은 내년부터 적용했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올해 이 대체공휴일법 관련한 부분으로 올해 하반기 때 적용을 혜택을 받으시는 근로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새롭게 좀 미리 좀 당겨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네. 대체공휴일법도 마찬가지고 이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 그 근로기준법이 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들에서 적용되는 게 맞지만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많은 규정들에서 네.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판단들 때문에 예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적용이 네.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체공휴일법 관련한 논의에서 네. 여야 간 그리고 의원 간 굉장히 많은 격론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대체공휴일법 관련한 부분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관공서 공휴일하고 근로기준법 공휴일하고 다릅니까? 규정 자체가 틀린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한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 좀 그럼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면이 많네요. 사업주는 정부에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네. 이런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럼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네, 5인 이하 근로자들도 이런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공휴일 남들 쉬는 날만큼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예. 어느 때 보니까 빨간 글씨면 저는 모든 직장에서 다 쉬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아, 이게 이 코너를 통해서도 이전에 네.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나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조항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요. 네. 근로자는 4명이에요. 4명인데, 예. 최근에 사장님이 매출이 좀 부진하다면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네. 혹시 실업급여 말고 네. 이럴 경우에 해고 수당이나 다른 거는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회사 규모가 4명이라고 하셨죠? 네, 4명입니다. 그리고 재직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올해 초에요. 올 초에 입사하셨어요? 그럼 1년이 네. 안 되셨고 네네. 3개월은 넘으셨겠네요. 네, 넘었습니다. 예. 방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겠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네. 있겠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한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영업 부진 때문에 이제 근무를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대표님이. 네. 어쨌든 일종의 해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해고의 사유가 회사 쪽의 일방적인 사유에 기해서 근로관계를 해제하는 해고 처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불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되고 있는 부당해고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다투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전화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실업급여 뭐 수급은 하실 수 있을 거고 비자발적 네. 그 이직이니까 그러니까 해고수당 관련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건데 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제도 또는 해고수당 관련한 부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단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네. 대표님이 언제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한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아니면 네. 한 달치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간을 지키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해고 수당은 그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한 달치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될 거고요. 네. 뭐 이제 그런 형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하실 수 있는 거는 해고예고 수당 한 달치 수당 정도. 근데 왜 3개월 다니셨냐고 물어보셨죠? 그 해고예고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 제도가 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한테만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해고수당, 지금 해고수당. 3달은 넘으셨다라고 하니까 네, 넘었습니다. 네, 해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3개월 미만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들한테는 이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워낙 단기간 근무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5인 이하에서는 뭐 사업주가 해고를 해도 그냥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규정상으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예,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말씀이시네요. 해고를 한 달 전에 사업주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해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고 해고하시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다.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근로기준법 보완해야 될 내용 참 많다고 하셨는데, 이 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도 못하면서 또 해고하게 되면 또 고스란히 해고 당해야 되고, 이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워낙 비판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로 계속적으로 놔두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 규모도 작고 그 중소형세 사업장들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컸던 시기에는 이 제도의 어떤 법적 효능성들이 크게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복지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한테 기본적인 어떤 제도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들을 전면 적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5인 미만 사업장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보면 일단은 연차 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럼 연차 휴가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당도 없을 테고 휴가가 없으니.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연장 근로를 하거나 야간 근로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면 50% 가산해서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150% 받는다. 그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근무 적용도 안 되고 연장 근무.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업 관련한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70% 줘야 되잖아요. 휴업수당이라는 거. 그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5인 이상 아까 금방 그 방송 들었는데 5인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 또 뭐 이렇게 그 날짜 뭐 일요일 이런 거는 적용이 되는데 강도 같은 거는 적용이 그 불가피하잖아요. 강도. 이 3명이서 하다가 1명이 아파서 그만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도 2명이 그 분량을 다 한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강도 같은 거는 무슨 뭐가 없나요? 네, 법적으로는 노동 강도에 따른 보상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당 근무를 시켰을 때 얼마만큼 줘야 되는 최저 기준을 정한 게 이제 최저임금법인데 그 마찬가지로
특정한 노동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노동 강도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담 요청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한 3명, 4명이서 하던 것을 뭐 사람이 나가거나 갑자기 뭐 사정 때문에 2명이 해야 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그 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어떤 측면들은 상식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특정한 노동 강도들이 강화됐을 때 얼마만큼의 보상을 더 줘야 되느냐 이런 법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특정한 사정들 때문에 노동 강도가 강해졌을 때 그 대표님들이나 아마 근로자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대표님들이 뭐 자체적인 판단들에 따라 갖고 별도의 기본적인 우리 그 월급 외에 급여 외에 플러스 알파의 형태들로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도의 수당들을 좀 지급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지금 근무하시는 그 회사 대표분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는 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라든가 조율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에 뭐 그게 되면은 그게 당사자 간의 그 조율이 안 돼서 힘들겠죠? 네, 법적으로 어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일이 많으면 근로시간 연장돼서 네. 시간 뭐 그만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야근을 하거나 업무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동일한 시간 내에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 시간 안에 하는데 사람이 적지만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해야 되니 일하는 강도가 높아졌다는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노동 강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네가 힘들면 그만둬라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그 선진국에서 뭐 그런 거 없나? 법적으로 아직 저희 법 체계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하고 직접 일의 강도가 힘드니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힘드니까 그만둬라 이러면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치고 그런 게 거의 한 몇 년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 물어보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게 5인 이하 사업장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상이라든가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또 노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5인 이상이냐 이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조직화된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참 5인 이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공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공백들은 당사자 간의 협의라든가 약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노동조합 하에서 사용자고 체계는 단체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단체협약 관련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근로기준법에 없는 다양한 어떤 그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처우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셨던 경우도 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노동능력을 강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껄끄러우실 거고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빈번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된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단체 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 일률적인 어떤 보상책을 단체협약에 담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무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당 대우 또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인 사업장 근로자 처우 문제, 요거 뭐 아직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서 참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나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연장휴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제도가 없고요. 연차휴가 제도가 없고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구제조항이 없고요. 휴업수당 관련한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고 퇴직금도 없습니까? 그나마 예, 퇴직금은 네. 2010년 한 11년 정도 전이죠. 네. 그때 법이 겨우 바뀌어서 5인 이상 네. 사업장한테도 이제 확대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5인 이상? 5인 이하? 5인 미만에도 5인 확대 미만. 적용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2010년도 12월 달부터 2011년도 말까지는 50%. 네. 그러니까 전면 적용된 건 2012년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100% 퇴직금을 동일하게 이제 5인 이상하고 동일하게 줘야 되는 거였죠. 네.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런 경우 뭐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은 사업장들에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놓고 계시죠. DC형으로 가입을 하든 DB형으로 가입을 하든 네.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업주분들께서 어쨌든 퇴직금이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형태가 될 수. 그럼 사업주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최근에는 퇴직연금 대부분 다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전히 여전히 정치권이나 이쪽에서도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확대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상당히 그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추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 제도가 그 5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됐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약간 좀 이제 법의 사각지대긴 하지만 그 가사근로자들 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거든요. 가사근로자 관련한 보호법률도 제정됐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특수고용직에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죠. 네, 많이 개선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경론 그 통증들이 이게 진통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관련한 부분들은 시대적인 흐름이자 대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4대 보험은 적용이 돼요? 다 적용되죠. 그 4대 보험은 그나마 그거는. 네, 어찌 보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인 미만 사업장한테 적용되지 않는 뭐 연차휴가라든가 연장야간 휴일 가산에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근로시간도 적용되지 않거든요.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0시간이고 뭐 8시간이고 상관없이 팍 시킬 수 있어요. 돈만 준다면.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언제 좀 해결될까요?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뭐 논의가 좀 되고는 있죠. 사실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네. 좀 적극적인 태도들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많은 공감대이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국회 임기 안에 좀 이것에 관련한 진전된 논의들이 있고 좀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장 좀 점검 좀 해보셨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점검은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 고용노동부하고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하고 해서 네. 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중소영세 사업장들 가서 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관계 법령들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것들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직접 나가보시니까 현장에.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거는 네. 그 초단시간 근로자들이라고 있거든요. 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뭐냐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이에요. 이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인 미만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네. 어떤 사업장에 근무를 하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업주가 15시간 이상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알바생들을 쓰더라도 네. 그 15시간 이상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근데 다들 이번에 좀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그 근로자 수가 굉장히 사업장 규모가 작은데 근로자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시키지 않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런 수당을 좀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오늘 이유민 노미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